안녕하세요. 저는 예비고일 팀장을 맡은 최성일입니다. 자, 먼저 고등 수학에 대해서 또 학원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고등부죠. 저희는 이제 고등부입니다. 고등부는 목적이 뭐냐? 저희가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대학 입시예요. 그래서 저희 모든 커리큘럼이나 모든 내용들은 다 대학 입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고등학교 수학 과목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보시면요, 과목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공통과목, 선택과목, 그 다음에 뭐 보통교과, 전문교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고등학교는 가장 큰 차이점이 중등부랑 차이점이 과목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모든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자, 수학을 보시면요. 보통 이제 첫 번째 여기 수학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1학년 과정이에요. 우리가 보통 수학 상하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수학 상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편의상 이게 나눈 거고요. 전체는 이제 수학이라고 되어 있고요. 1학년 과정입니다. 이건 필수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선택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수학 1, 2, 미적분, 확률 통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학 1은 주로 2학년 1학기 때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 2는 2학년 2학기 때 주로 이제 수업을 합니다. 미적분은 선택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이과 계열의 학생들이 3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되고요. 확률과 통계는 주로 이제 문과 계열의 학생들이 3학년 1학기 또는 학교에 따라서는 2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이 뭐냐면 얘네들은 성적을 내는데 석차 등급으로 냅니다. 즉 9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9등급으로 석차를 나눠가지고 등급으로 성적을 냅니다. 자, 그런데 요 과목들은 성취도 평가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그냥 A, B, C로 나눠집니다. 일정 점수 이상이면 A, 그 다음 아니면 B, 뭐 C 이렇게 진행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목들의 수원부터 이제 확통까지의 요 과목들에 비해서 성취도 평가의 구분이 낮기 때문에 기하는 주로 쉽게 내신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요. 요 네 과목은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근데 좀 특별하게 주로 이제 이 빨간색이 이제 수능 과목인데 기하만 일반 선택이 아닌 진로 선택이에요. 그래서 좀 특별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하는 수능 선택에서 굉장히 소수의 학생들이 선택을 하고 있어요. 자, 그건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고등학교 수능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수능이 이제 올해부터 또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통합형으로 바뀌면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공통 과목은 수학 1, 2,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죠. 그 다음에 선택 과목들은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문항수를 보시면 문항수와 배점 보시면 22문항에 74점 공통 과목이고요. 선택 과목은 8문항에 26점이에요. 자, 이걸 보고서 뭘 느낄 수 있나요? 이걸 보고서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수학 1, 2와 선택 과목들을 비교한다면 수학 1, 2의 비중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문항당 배점 수도 더 높고요. 총 배점도 수학 1, 2가 선택 과목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수학 1, 2, 즉 공통 과목의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수학에서 어떤 등급 또는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고등학교 수능에서는요, 원점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질 않아요. 원점수라기보다는 표준점수라는 걸 가지고 점수를 계산합니다. 근데 표준점수는 좀 이론적인 게 좀 들어가야 돼서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표준점수라는 거는 상대적인 위치를 수치화했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쉽게 말하면
딱 중간 정도에 있는 학생을 100이라고 본다면 중간보다 좀 더 잘하는 학생은 100점보다 높고 중간보다 좀 낮으면 100점보다 낮고 이렇게 수치화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원점수에 비례하진 않아요. 근데 원점수랑 당연히 원점수가 높으면 더 높기는 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이 표준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이게 좀 복잡합니다. 뭐 원래 식 자체는 굉장히 복잡한데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수능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공통 과목들은 아까 말한 표준 점수란 걸 공통 과목 요 수원수특 요 74점을 가지고 표준 점수를 따로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가지고 조정 표준 점수란 걸 만들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왜 조정이란 걸 하냐면요. 이 세 과목의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를 난이도를 100% 똑같이 맞출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점수만으로 한다면 아니 쉽게 출제되는 과목을 공부하는 게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표준 점수라는 걸 도입한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얘네들의 각 과목 간의 특성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이 조정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조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조정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의 수원수투 평균하고요. 확률과 통계 평균을 비교한다고 칩시다.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원수투 평균보다 확률과 통계의 평균이 더 높아요. 그러면 확률과 통계는 쉽게 출제된 거예요? 어렵게 출제된 겁니까? 자,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확률과 통계의 평균이 더 높다면 쉽게 출제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확률과 통계에서는요, 조정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쉬웠으니까 점수가 높았을 거야. 그러니까 점수를 깎아요. 근데 반대로 수원수투 평균에 비해서 확률과 통계 평균이 낮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확률과 통계가 어렵게 출제됐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조정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플러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그거 가지고 다시 표준 점수를 만들고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표준 점수를 만들고요. 그 표준 점수를 가지고 다시 석차 등급을 매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올해가 처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험을 실시하다 보니까 선택 과목에 따른 표준 점수 유불리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뒤에를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9월은요, 평가원, 즉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고3 대상으로 9월에 치렀던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자, 보시면요, 아까 말한 이제 등급을 매길 때는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매깁니다. 자,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1등급 컷, 즉, 이 1등급 컷이 표준 점수로는 133점인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보세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1등급 컷, 즉 1등급 컷의 원점수는 92점이에요. 근데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은 84점이에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굉장히 이상하죠. 자, 기하는 또 88에서 89입니다. 자, 중간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라는 거는 아까 했던 이제 조정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집단과 미적분을 선택하는 집단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집단들은 어떤 집단이냐면 소위 말하는 문과 성향의 학생들 아니면은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주로 선택합니다. 미적분은 어떤 학생이 선택해요? 이과 성향의 학생들 또는 상위권 학생들 주로 이제 미적분을 선택하게 됩니다. 기하는 약간 중간 정도 보시면 돼요. 이과 경향인데 약간 좀 특별하고요. 엄청 소수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이 두 과목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얘네가 이 조정 점수를 가지고 표준 점수를 매겼을 때 원점수 기준 1등급 컷이 높게 된 이유는요. 아까 그 집단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은 쉽게 말하면 수학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수원수투 평균 점수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확률과 통계는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과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은 조정 점수에서 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높아지게 되는 거죠. 높아야 등급이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미적분은요, 주로 어떤 학생들? 상위권 학생, 수학 입장에서는 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수원, 수투 점수가 높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미적분 점수는 그거에 비해서 낮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플러스 조정 점수를 맞게 돼요. 그래서 같은 등급이라도 원점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유불리 논란이 나오긴 하는데 정시 기준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애들은 그 학생들끼리 주로 정시에서 경쟁을 할 거기 때문에 뭐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과 경쟁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크게 유불리는 없는데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바로 이제 수시형 학생들을 수시에서 최저 등급을 맞출 때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또는 문과 성향의 학생들이 등급을 맞추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올해도 좀 아직 예측이긴 하지만 문과 성향의 학생들 중에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의 비율이 굉장히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성향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등급을 따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요, 이 모평을 선택한 이 모평을 본 학생들 중에 전체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비중은 50%가 넘어요. 미적분은 뭐 30%에서 약 40% 정도 됩니다. 근데 1등급 비율을 보자면요, 전체 1등급 학생 중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은 10% 미만이에요. 전체의 50%가 확률과 통계를 보는데 1등급 중에는 10%도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대부분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이쪽으로 몰려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 조정 점수 때문에 약간 불리한 것도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게 수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시와 수시를 대비할 때 이런 이런 이제 상황이라는 걸 좀 알고 이제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수학학원 고등부 시스템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1학년부터 입시까지 모두 책임지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따로 이제 커리큘럼이 다 준비되어 있고요. 거기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학생들을 모두 소화하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학년에는 뭐 당연히 수학 상하를 집중적으로 할 거고요. 선행학습 필요한 학생들 또는 가능한 학생들은 할 거고요. 이때는 이제 수학 상하는 수능에 직접적으로 출제되진 않지만 수능에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 기초를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학년 때는 아까 말했죠. 수능의 수원수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물론 내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수원수투 내신 및 내신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는 게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수원수투는요, 고등학교부터는요, 수원수투 준비가, 내신 준비가 곧 수능 준비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기출문제를 많이 변형된 형태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를 위주로 하는 학생이나 정시를 위주로 하는 학생이나 둘 다 내신은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들에 대해서 기본 기초를 쌓을 수 있으면 해야겠죠. 자, 보통 학생들이 많이 요즘 물어보는 것 중에 뭐냐면 뭐 수시가 중심이냐 정시가 중심이냐 이걸 언제 결정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2학년 1학기까지는 완전히 마무리 짓고 그 이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1학년 때만으로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2학년 때 어차피 수원수투를 좀 치러봐야지만이 수시정시형에 대한 유불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가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자기가 정시형이래요. 저는 정시형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결국은 공부하기 싫어서, 내신 준비를 하기 싫어가지고 자기는 이제 수능 열심히 준비할 거예요 라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여기 요 내신에서, 수원수투 내신에서 경쟁력이 없는 학생이 정시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수학은. 그래서 요 내신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시형, 수시형을 미리 선택해서 내신을 미리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학교 사정이나 뭐 특목고라든지 아니면 경쟁이 너무 치열한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공부를 좀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를 노려볼 만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주요 학교 기준으로 정시의 비중이 매우 늘었기 때문에요. 그 자세한 거는 이제 김정현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래서 2학년 이후부터는 2학년 2학 빠르면 2학년 2학기부터는 수시형과 즉 수시 위주로 준비하는 학생과 정시 위주로 준비하는 학생들을 다 대비를 해줄 겁니다. 수시형 위주는요, 뭐 3학년 특히 미적분, 확통을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야겠죠. 3학년 1학기 내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학년 1년간의 내신을 재학생 기준으로는 3학년 1학기를 가지고 1년을 평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자, 물론 정시형 학생들은요, 2학년 일정 시간 이후부터는요, 정시만 준비하게 됩니다. 뭐 수원, 수투와 선택 과목들 그걸 위주로 바로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시를 위주로 준비를 하게 되든 정시를 위주로 준비하게 되든 저희 학원에서는 다 준비가 되어 있고 프로그램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학원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입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또 볼까요? 여러분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1월,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초 정도에 이제 고등부로 넘어오게 되는데, 최상위반, 상위반, 정규반이라고 나누긴 했는데요. 이때 가장 큰 거는요, 이때는 선행학습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뭐 상을 했다. 그럼 그 다음에 이때 수학 하를 할 거고요. 만약에 수원까지 했다. 그러면 이제 수원 응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수어 투 개념을 한다든지 이때는 선택적으로 우리가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1월, 2월입니다. 자, 1월, 2월에는요, 모든 반이 수학상 또는 이제 어떤 반은 수학하까지 내신 개념 및 응용을 필수적으로 수업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내신 성적이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를 망친다. 그러면 의미가 있나요? 만약에 선행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 수학상은 못 했어요. 수어는 전문가야. 근데 만약에 수학상은 잘 못해요. 그렇다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 내신을 잘해야지만이 좋은 여러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에는요 모든 반을 수준에 맞춰가지고 수학상 또는 이제 학까지 반에 따라서는 내신을 엄청 자세하게 내신을 위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를 잘 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만약에 본인들이 선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수학 1, 수학 2, 미적분 선행하는 건 1월 달에 특강으로 따로 선택 과목들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분들은 이제 수업을 하게끔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학기에는요, 정규반들은 뭘 할 거냐면 수학상 당연히 내신이죠. 거기에다가 주말에는 선행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각 학생별로 이제 선택하는 걸로 이제 여러 가지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니까요. 선택해서 수업을 하면 되고요. 그때도 수준별 반편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특별반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특별반입니다. 개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이 N반이라는 게 있는데 N반은 뭐냐면요. 의예 계열, 즉 의치 약한수라고 그러죠. 자, 그 의예 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학생들이 있다면 이 반을 개설할 거예요. 그 학생들은 뭐냐면요. 평상시에 내신 준비를 안 해요. 1학년 1학기부터 수능 개념을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학생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냐면 수학상 내신이 이미 준비된 학생들, 완전히. 평상시에 수학상 수업을 안 해도 충분히 수학상 내신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고 판단된다면 그 학생들만 특별한 반을 만들 겁니다. 물론 그 학생도 내신 기간에는 수학상을 하겠죠. 그래서 미리부터 좀 더 깊이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는 반이에요. 이 반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원한다고 들어갈 수는 없고요. 수준과 실력이 된다면 특별히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T반이라는 반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이제 수학상 내신을 할 때 내신 이틀, 선행 하루입니다. 근데 만약에 수학상 내신만 3일 동안 계속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런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수업 진행되고요. 물론 이제 여름방학 때는 수학하를 하겠죠. 그리고 선행 수업을 선택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자, 이거는 하나의 커리큘럼 예시인데요.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마다 학생들 상황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거의 하나의 선택으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수업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등부랑은 조금 다른데요. 저희 보통 정규 수업은 2시간 강의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시간 클리닉 수업을 하게 됩니다. 주 이틀을 진행되게 되고요. 반은 월수반, 화목반, 토일반. 자, 이렇게 진행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행 수업은 2시간 수업, 2시간 클리닉으로 주 1회, 주말에 토요일 또는 일요일 시간은 다양하게 우리가 준비를 할 거고요. 그렇게 우리 진행을 하게 됩니다. 클리닉 수업이란 건 뭐냐면요. 주로 이제 테스트를 봅니다. 한 20문항 정도 반에 따라서 학생 따라서 이것도 맞춤 프린트가 제공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오답 수정을 한번 하고 채점을 저희가 하고 오답 수정을 하고 그래도 모르는 것들은 질문해주면 질문 해설을 해주고 여기까지 하는 게 클리닉입니다. 또는 반에 따라서는요. 문제풀이 연습을 하고 개별 첨삭 및 지도하면서 수업을 설명을 해주는 이런 식의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반마다 레벨별로 다 다릅니다. 시험지가. 하나의 시험지를 갖고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시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진행될 거고요. 이때 우리가 클리닉 때 봤던 테스트 점수들은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수들 기록된 걸 가지고 내신 대비 때 한 번 더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자료들을 계속 저희는 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 반 구성은요, 정규반과 특별반으로 개설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정규반은 현행 진도, 예를 들면 1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수학 상이겠죠. 그리고 이제 선행 수업하는 반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SPA 이런 수준별 반 편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단임별 편성이 아니고요. 수준별 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반배치고사를 보고 학생들 수준이 변동사항이 있으면 담임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학기 중이라도요.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 반 수준을 넘어선다. 그러면 올려줍니다. 자, 반대로 어떤 학생들이 높은 반에서 적응을 못한다. 너무 빨라서 수업을 못 따라간다. 그러면 바로 반을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학생들한테 가장 적합한 반으로 구성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반은 아까 설명해 드린 듯이 의치 약한 수를 대비하는 반이에요. 요 정도 수준을 소화하고자 하는 아주 특별한 반입니다. 요 반은 개설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요 반은 대상자가 있으면 하고요. 없으면 개설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될 수가 없어요. 자, T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신 집중을 위해서 3일 동안 하기 위한 반이고요. 이건 수요에 의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배치고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11월 초에 반배치고사를 볼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정규 수업 과목, 여기서는 중3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선행하는 선택 과목으로 진행될 건데, 요거보다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요거입니다. 2월 말에 보게 되는, 저희 학원 프로그램을 언제까지? 2월까지 소화한 학생들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요 시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가지고요, 반을 굉장히 많이 정확하게 나눌 건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선행 진도가 빠르면 그 학생들의 성취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투를 하고요. 선행으로 미적분까지 했다라고 해서 그 학생이 성취도가 높다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이건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우리 학원에서도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쌓아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행이 빠른 게 곧 학생 수준이 높다는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특별히 아까 말한 이제 수학 3 같은 거 집중적으로 하는 거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주로 이제 반이 편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학기가 끝나면 방학이 끝나면 주로 이제 다시 반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배치는 현행이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들은 참고로 해서 진행될 겁니다.
내신 대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월 되면 3월부터 한 4월 초 정도까지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보통 이제 중간고사가 5월 초, 4월 말 정도 되는데 시험 시작 3, 4주 전부터 내신 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내신 대비는 자체 제작 교재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자체 제작 교재는 지역 기출 문제 위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아까 했던 클리닉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 프린트도 제공이 되고요. 또한 이제 수준별, 단원별 보충 수업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요. 내신 대비 아니더라도, 즉 3월 초라든지 이럴 때도요. 상시적으로 보충을 수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수업을 했는데 잘 못 따라오겠다 또는 어려운 단원이 생긴다. 그러면 여기 상시적인 보충 수업을 통해 가지고 보충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이거 말고도 개별적으로도 보충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런 내신이 진행됩니다. 내신 대비 때는 자체 교재, 지역 기출 문제, 그 다음에 각종 프린트들, 그리고 클리닉 데이터를 통한 맞춤 프린트가 제공이 됩니다. 고등학교 내신은 중학교 내신에 비해서 좀 굉장히 좀 많이 어렵고, 그리고 좀 학교별로 좀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보통 학기 중에는 내신 과목만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선행 수업을 개설해서 진행합니다. 자, 근데 물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현행입니다. 현행 수업, 바로 이제 내신에 직결되는 과목이 당연히 중요한데요. 현행 수업을 지장 주지 않는 선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만약 현행과 선행학습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소화가 안 되면 현행 수업 위주로 하는 게 당연히 더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시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시험과 중학교 시험의 차이점을 보세요. 범위가 좀 넓습니다. 공부에 대한 분량이 많아요. 그리고 시험 난이도가 높습니다. 응용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력도 필요하고 연산력, 그리고 또 정해진 시간 내에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연습도 굉장히 많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의 비중이 좀 높아져요. 이 서술형이란 건 말 그대로 풀이 과정을 써야 되는 시험입니다. 이게 학교마다 좀 차이가 나는데 서술형 위주로 되는 서술형 또는 이제 단답형까지 포함해서 100점 만점에 40점 정도를 차지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좀 차이가 나는데 서술형 문제들의 비중이 좀 높다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 학교별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고등학교 선택하는 데도 이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월계고라든지 뭐 염광고, 노원고, 수락고, 또 상명고, 뭐 요 정도의 학교들은요 내신이 좀 쉬운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내신이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은 좀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요. 등급도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진고라든지 대진여고, 설화벌고, 재현고, 영신여고 뭐 요 정도의 학교들은요 내신이 굉장히 치열해요. 물론 특목고 자사고는 당연하겠죠. 그런 학교들은요 내신이 치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험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시험의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요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학교 때 예를 들어서 80점을 맞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수학시험을,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되게 못 본 시험이라고 평가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요 80점을 맞고 전교 1등을 할 수도 있어요. 또는 그게 1등급일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좀 엄청 어렵게 나왔을 때는요 학년 평균이 30점대, 40점대예요. 그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점 맞으면 반에서 1등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학교에서 난이도를 잘 조정 못하기 때문에 엄청 쉽게 출제돼서 100점이 막 20명씩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난이도의 편차가 좀 큽니다. 학교 특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학교별 편차를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용화여고나 아니면 해성여고 같은 경우에 좀 무난한 편이고 조금 시험이 쉽게 용화여고 같은 경우는 시험이 좀 쉽게 출제된 적이 좀 많아요. 예를 들자면. 근데 그것도
학년마다 또 바뀝니다. 근데 일반적인 건 있어요. 그리고 학교 경쟁이 한 아까 말한 이제 그 학교 정도는 보통 정도. 근데 학교에 따라서 굉장히 내신이 치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준비는 이제 내신 기간에 저희 학원에서 그거에 맞춤으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어디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입시의 전략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모르겠는 부분이나 자세한 부분은 저희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컨설팅 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김정현 선생님께서 고등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거 다시 한번 설명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앞에 이름 나와 있죠. 이름 요즘에 얘기 많이 되는 정년퇴직의 김정년 선생님인데, 일단 선생님은 조제필수학원에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설명회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선생님의 직업이 컨설팅하고 설명회인데, 설명회가 좀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워져 가지고 선생님이 그 가르쳤던 제자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과를 간 친구가 있거든. 그 친구가 작년에 권유를 했어요. 설명하시기 어려운데 저하고 같이 유튜브 채널 한번 같이 해보시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유튜브 채널 입시의 신 TV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그 중3 학생들 그리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도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말하자면 그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자, 이것도 이렇게 만난 것도 우리 학생들 친구들 말이야 그 인연인데, 입시의 신 TV 들어가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준다면 우리의 인연은 매우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2006년생일 텐데 대부분 다 선생님은 2003년부터 컨설팅을 했어요. 그래서 종락원에서 오랫동안 그 재수생들 대상으로 해서 논술을 가르치고, 그리고 입시 컨설팅하고 입시 설명회를 쭉 이어왔습니다. 일단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해줄 이야기는 뭐냐면, 첫 번째가 일단 여러분들이 조제필수학학원 또는 뭐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목표하는 대학에 가서 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것일 텐데, 그래서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해서 일단 1단계로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현재 대학 입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학 입시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고, 자, 그리고 목표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중간 거점이죠. 거점이 뭘까? 거쳐가야 되는 단계, 고등학교를 어떤 고등학교로 가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고 바람직할지 고민하고 있을 텐데, 두 번째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방법, 나에게 맞는 고등학교 선택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남은 기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이 5달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과목별 학습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여러분들이 앞으로 3년간 준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은 조제필수학원에서 컨설팅을 맡고 있고, 여러분들 앞으로 3년 동안 그 조제필수학원을 다니게 되면 선생님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저 밖에 걸려있는 합격자들 중에서 정시 전형 말고 수시로 합격한 친구들은 거의 다 선생님하고 3년 동안 같이 해서 합격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선생님은 조제필수학원에 매일 나오지는 않고요. 선생님은 그 상상발전소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대치동에 있고, 그 대치동에서 주로 일을 하고, 여기 중계동에 조제필수학학원, 그리고 이제 목동의 한 학원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선생님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그리고 3년 내내 계속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 데스크에 가서 김정현 선생님하고 한번 컨설팅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언제든지 이야기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이고, 지금 중등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담임 선생님이나 중등부 데스크에 가서 설명하신 선생님하고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한번 상담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선생님하고 연결을 시켜줄 거니까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할 수 있는 길들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짚어가 볼까요? 일단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점, 가운데 중자 그리고 높을 꼬자의 차이, 글자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학습량의 차이, 공부하는 양이 무척 늘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시험이 대폭 증가합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년제 때문에 시험을 안 봤죠, 그렇죠? 그리고 2학년부터 3학년까지 1학기, 2학기, 중간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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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기말 해서 8번을 봤을 텐데 고등학교는 말이에요, 1년 동안 8번을 봐요.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고 4월 말에서 5월 초에 중간고사를 보죠. 그리고 6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고 7월 달에 기말고사를 보고 9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고 10월 달에 중간고사를 보고 11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고 12월에 기말고사를 보고 거의 모든 달, 학교를 나가는 모든 달에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당연히 다가갈 수 있겠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뭐냐면은 전국에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 특히나 내가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는지를 또 평가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니까 너무 부담감 갖지 말고 임해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 과목이 아주 늘어난다는 거예요. 일단 중학교 때는 사회, 과학이었는데 사회 과목이 무려 9개로 늘어난다는 것. 문과로 가는 친구들. 이과로 가는 친구들은 8개로 늘어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뿐만 아니라 수학 과목 역시 많아요.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배우는 수학 상하 그리고 수학 원투를 넘어서 가지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거기에 고급 수학, 수학 과제 탐구, 경제 수학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부하는 양 자체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양 자체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비교과 활동도 말하자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려면 비중이 높아진다. 첫 번째가 뭐냐면 동아리 활동. 다른 것들은 이제 학생부 기재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의 비중이 늘어났어요. 동아리 활동을 자기의 전공과 관련되는 동아리를 선택해서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야. 두 번째로는 수행평가 모듬 활동이 증가한다.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 수행평가하고 모듬 활동을 대충 했을 수도 있지만 내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수행평가 그리고 또 과목 시간에 국어나 수학, 사회, 과학 시간에 말이에요. 조별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시간을 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공부하고 활동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매우 말하자면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3학년 대학 입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몇 학번이 될까? 대학을 가면? 여러분들은 25학번이 된단 말이야. 2호학번이 된다. 자, 그리고 2024년에 여러분은 3학년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 대학에서 발표한 거는 23학년도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 여러분 25학년도인데 2년 선배적급까지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대학 입시는 정부가 마음대로 못 바꿔요. 3년 예고자라고 해서 3년 전에 바꾸게 되면 예고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까지는 거의 크게 바뀌지 않는다. 라고 보면 되겠어. 그러니까 2023학년도의 내용이 여러분까지 거의 그대로 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 대학 입시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구조는 자 여기 볼까요? 이렇게 사선을 쭉 그었을 때 정시 전형, 정시는 하나예요. 수능 위주로 뽑아요. 서울대하고 일부 교육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수능 100%로 뽑는다 라고 보면 되겠어. 수능 잘하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수시가 3개인데 그 위에 2개 있죠.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고 해서 학생부 위주 전형 2개인데 하나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하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잘 봐야 되는 게, 자, 보면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가지고 뽑는 전형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교과 성적이라면 뭐냐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과목들의 교과 성적인데, 중학교와 달리 아까 배웠죠? A, B, C, D가 아니라 이제 등급으로 평가가 되는데 1등급, 2등급 그 교과 성적을 가지고 뽑아요. 다만 일반 고등학교 위주의 전형이다 보니까 좋은 대학교,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은 너네들 내신만 가지고 학교 발로 편차가 너무 크니까 내신만 가지고는 안 돼. 수능 성적을 이 정도는 받아야 돼.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요. 그게 수능 최저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것하고 같이 두 가지를 맞춰야지만 가능해요.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은 기본이 되는데 교과 성적만 가지고 뽑지 않고 일반적으로 비교과 활동, 교과 활동이라고 해서 교과 이외의 활동에서 또 같이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둬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담임 선생님 또는 동아리 선생님, 그리고 각 교과목 선생님들의 평가도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면접 위주로 해서 같이 뽑게 되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이 있는데 이 전형은 교과 전형은 일반고 위주고 종합 전형은 자사특목고, 일반고 다 지원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학생부 전형은 학생부가 좋아야 되잖아. 학생부 성적이 좋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내신, 특히 이제 교과 내신이 가장 중요한데, 교과 내신이 대략 4등급이 넘어가면 인서울 하기는 어려워요. 일반고 기준으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정시 전형을 집중하거나 아니면 이제 요 논술 전형이 있는데, 논술 전형은 지금 생각할 전형은 아니라서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 입시의 주요 변화사항을 본다면 대입 전형의 구조가 많이 내년부터 바뀌어요. 내년부터 서울 주요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수능 100%로 뽑는 정시 전형이 40%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교과 전형이 확대되었는데,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교과 전형을 작년보다는 확대했다. 그래서 수능과 내신이 더 중요해졌다, 예전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수능 체제가 여러분 때부터 바뀌는 건 아니고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학이 그동안 문과는 좀 쉬운 수학, 이과는 어려운 수학을 했는데 문과, 이과 공통으로 보게 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간단하게 금방 또 말씀드릴 거니까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이 제고되었다라는 부분인데, 이건 뭐냐면 조국 장관의 아들, 딸들이 좀 너무 그 부정적인 방법으로 대학이나 대학원에 갔다는 여론이 팽배해지니까 정부에서 그러면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 불공정하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구나. 공정하게 바꿔야지. 그래서 학생부에 적을 수 있는 내용들을 확 줄여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때는 말이야,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들 중에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대학 측에 제공되는 것은 다 사라졌어. 뭐만 남느냐? 동아리 활동, 그리고 세부능력 특기상이라고 해서 교과목 선생님이 써주시는 것,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들 평가하는 안이 있어요. 그거 말고는 거의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소개서도 없어. 그러니까 학생부만 가지고 보는데 학생부 자체가 워낙 단촐하고 간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겠어? 내신이 중요해진 거죠. 내신이 아주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수능체제 변화에서 주요 사항들은 국어하고 영어, 한국사, 탐구 이런 것들은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제2외국어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었지만 제2외국어를 필수로 반영하는 대학은 서울대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수학을 잘 봐요. 수학은 이제 공통과목이라고 해서 수학 1, 2야. 문과, 이과 모두 말이야. 수능시험에서 수학 1, 2를 다 같이 봐요. 똑같은 문제로.
이게 75점이다. 75점. 그리고 문과, 이과에 따라서 문과는 확통, 확률과 통계 25점. 이과는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25점씩인데 요걸 선택을 해서 100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과도 이과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을 못하면 매우 불리하다. 이건 단순하게 수능만이 아니라 내신도 2학년까지는 문과, 이과 다 같이 시험을 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이 좀 내신 받기가 좀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과를 가더라도 내가 서울대, 연대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정도로 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수학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 자, 중요한 변화가 요 밑에 있습니다. EBS 연계율. 자, 그동안 작년까지는 EBS 교재에서 몇 권 안 되는 교재예요. 교재에서 문제의 70%가 출제됐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50%만 출제된다. 어려워졌을까, 쉬워졌을까? 수능이 어려워졌습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게 직접 연계에서 간접 연계로 바뀌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국어나 영어의 제시문을 EBS 교재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는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간접적인 연계라고 해서 비슷한 주제의 다른 제시문을 제시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좀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접근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정시는 수능 100%로 뽑는 전형이라고. 서울대 교육대학을 제외하고. 서울대가 학교 공교육이 무너지니까 애들이 내신을 반영 안 한다고 하면 수업을 잘 열심히 안 들으니까 학교 공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정시 전형에서 내신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반영을 하는데 그 반영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기본 점수가 커가지고 아주 중요하진 않다. 여전히 서울대조차도 수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그리고 이걸 지켜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서울대 정시 전형에서 내신이 반영되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 뭐 요것만 좀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3학년도 전형별 선발 인원인데 이제 변화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보면은 22학년도 대비 23학년도의 숫자를 보면은 조금 더 전체 인원이 늘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도 수능 위주 전형은 전체로 보면 줍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분명히 40%로 늘어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일들이 왜 발생하는 것일까? 여기에 보면 나옵니다. 잘 볼까요? 지역별 선발 인원을 보면 자, 22학년도, 23학년도인데 비수도권은 정시 모집이 오히려 많이 줄어버려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많이 준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정부에서 의무로 해버렸기 때문에, 자,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22학년도보다는 45,737명에서 46,562명으로 늘어나죠. 근데 별로 안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수도권이라고 한다면 서울만이 아니라 인천, 뭐 수원 이런 데도 수도권이거든.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더 늘어나요. 자, 볼까요? 2023학년도 내년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화여대, 건동, 홍숙 이렇게 가는 건데 15개 대학,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죠. 이제 내년도에 정시 순으로 뽑는 인원이 41%에 달한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정시 전형을 많이 늘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도 약간 궁금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어떤 대학들은 막 50% 이상으로 늘려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정부에서 너무 과도하게 늘리지는 못하게 못 박아둬가지고 대략 40% 내외로만 선발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는 누구와 경쟁하는가? 고등학교 유형을 본다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파란 게 일반 고등학교예요. 자, 위의 대학들 서울대, 연대, 고대, 특히 서울대, 연대는 일반고의 비율이 50%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자사특목고 애들을 많이 뽑는다는 거예요.
자사특목고가 전체 인원의 10%밖에 안 되는데 너무나 많이 뽑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위권 대학들은 자사특목고 애들을 선호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꼭 자사특목고를 가야 된다는 건 아니야.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정시 수능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학년 애들 중에서 수능 1학기 내신을 망친 애들이 선생님한테 와서 그래요. 아, 저는 내신 망쳐가지고요. 몇 등급이야? 예, 3등급 후반이에요. 아, 대학 가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내신 포기하고 수능에 집중할래요. 그런 얘기하는 애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바로 코앞에 닥친 내신을 못 받는 애들은 성실한 애들이야, 불성실한 애들이야? 일반적으로 불성실하죠, 그렇죠? 걔네들이 2년 후에 있는 수능을 준비할 것인가?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잘 볼까? 파란색이 졸업생, 즉 재수생들이거든. 그리고 빨간색이 재학생인데 보면 알겠지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60% 이상이 졸업생이에요. 정시 합격자예요. 그런데 6대4 정도가 되는데 졸업생이 전체 수능 본 애들 중에서 몇 %냐? 25%밖에 안 돼. 근데 25%밖에 안 되는데 합격자의 60%가 재학생이라는, 재수생이라는 거는 재수생들이 수능을 훨씬 더 잘 본다는 것이고 수능은 재수생들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역으로 얘기한다면 재학생들에게는 여전히 수시가 더 의미가 있는 넓은 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걸 한번 명시하면 돼요. 여러분들 1학년 때는 무조건 내신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반 고등학교를 갔을 경우 특히나 더 그래요. 자, 그리고 수시에서 이제 아까 교과 전형이 늘었다고 그랬죠. 이 교과 위주의 전형은 내가 지원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지원이 안 돼요.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해줘야지만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대부터 쭉 인원수 제한이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있죠. 인원수 제한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인원수 제한이 있으면 추천하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쁜 순서? 키 큰 순서? 착한 순서? 이건 주관적이다 이거야. 성적 순으로 자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신 성적 순으로 자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 학교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화여대, 건동, 홍숙 이 대학까지 가려면 문과는 대략 2.5등급 정도는 내신이 나와야 되고 이과는 한 2.8등급까지는 나와야지 갈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내신 준비하는 기준이다 이거예요. 2.5, 2.8. 그거 넘어가면 좀 어렵다. 자, 서울 주요 대학의 학생부 교과 위주의 전형인데 서울대하고 연대하고 이화여대 빼면은 다 교과 100%로 뽑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출결하고 봉사는 기본 점수니까 의미가 없고 교과로만 뽑는다. 근데 자, 오른쪽 잠깐 볼까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올해 선생님이 컨설팅을 하는데 내신이 1.7이야. 괜찮아. 1.7이면 어디 정도 갈 수 있냐면은 요 정도로 갈 수 있어요. 서성한 정도 갈 수 있거든. 근데 이 친구가 이걸 못 맞추는 거야. 수능 최저로. 수능 점수가 개판인 거야. 3등급, 4등급 나오니까 여기를 못 써. 여기도 못 써. 어딜 썼느냐? 광운대를 쓴 거예요. 광운대. 그러니까 내신만 좋아서는 안 되겠다. 아까 우리 앞에 수학 선생님, 최성현 선생님이 얘기했죠. 너무 내신이 쉬우면 수능을 애들이 못 보거든. 그 친구네 학교가 너무 수학을 쉽게 내니까 수학이 그 친구 다 1등급인데 수능은 4등급 나오는 거야.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 이 수능 공부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 최소한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지금 저출산으로 말이야. 학생 수가 줄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한 학년에 몇 명이냐면은 전국적으로 한 35만 명이에요. 근데 한 6, 7년 전에 몇만 명인 줄 알아? 70만 명이야. 근데 이게 합격선에 영향을 준다. 여러분들 100명의 4%까지가 1등급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10만 명이면 4천 명이에요. 아까 얘기했지. 예전에 70만 명일 때는 1등급이 2만 8천 명이야. 여러분들은 지금 35만 명이야. 그럼 14,000명밖에 안 되거든. 점점 1등급의 숫자가 줄이기가 좀 더 어려워져 가지고 합격선이 좀 더 떨어져요. 이렇게 보면. 연대 교과 전형에 합격선이 좀 떨어진다. 내신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내신 준비, 수능 준비를 좀 철저히 해보자.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떨어지는데 잘 받으면 당연히 대학 가기는 좀 쉬운 거니까 말이야.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혹시 이제 나중에 수능을 보고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수능 시험은 국어 100점, 수학 100점, 영어 100점, 사회 100점, 과학 100점. 문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과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인데 400점 만점인데 중요한 게 각 대학들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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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25%, 25%, 25%, 25% 이렇게 반영하지 않더라 이거야. 과목마다 반영 비중이 다른데 잘 봐요. 문과는 말이야. 국어, 수학의 비중이 아주 높다. 문과는 국어, 수학의 비중이 높다. 그래서 우리 문과는 국어, 수학 중심으로 공부해야 돼. 영어는 내신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요. 자, 이과 친구들 많을 텐데 잘 봐, 여기. 이과는 다르다 이거야. 이과는 국어, 영어보다 뭐가 중요하다? 수학 다음으로는 과학이 중요하다, 이과는. 이과는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수학 다음으로 과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과 갈 친구들은 좀 과학 공부를 틈틈이 해두는 게 좋겠다, 지금. 10월, 11월, 12월, 1월, 2월에. 그것을 명심합시다. 그것만 명심해도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시간 값어치를 하는 거예요. 이과는 수학, 과학, 국어, 영어 순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문과는 국어, 수학, 자, 영어, 사회 순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자, 대학 입시 이렇게 바뀌면은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정시가 늘어나면 정시 잘 보는 재수생이나 특목 자사고들이 유리하다. 어떻게 되느냐? 국어, 수학, 영어를 좀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된다. 이과는 과학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자, 두 번째, EBS 연계가 축소되었다. 어려워졌다는 거죠, 수능이. 깊이 있게 좀 공부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문이과 통합 수능을 실시한다. 특히 수학에서 말이야, 이과 애들에게 이 문과가 불리하기 때문에 문이과 공이 수학에 대해서 깊이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늘어났다. 당연히 내신이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내신 대비를 하고 수능 최저도 맞추기 위해서 수능 공부도 일정 수준을 해서야 되겠다. 중요한 건 또 학생부 간소화, 즉 학생부에 적을 수 있는 내용이 줄어들었어. 그거는 반대로 내신의 비중이 늘었다는 것이니까 내신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근데 마지막으로 정말 놓치면 안 될 게 이겁니다. 블라인드 서류 평가. 교육부에서 조국 장관의 딸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검사를 해보니까 특목 자사고 애들이 유리하더라 이거야. 왜? 학생부를 더 많이 써주기도 하고 그냥 이름이 외고고 그리고 자사고면은 대우를 해주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평가할 때 이게 온라인으로 말이에요. 전산으로 학생부가 넘어가 학교에. 대학에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학교 이름을 다 지워버려요, 이제. 얘가 서러버를 나왔는지 상명을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 이게 누구에 유리하냐? 자사특목고에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학교 이름을 지워도 교과목만 보면은 외고인지 자사고인지 과학고인지를 알아. 근데 일반고는 구분이 안 돼. 얘가 서랍을 나왔는지 상명을 나왔는지. 선생님 왜 상명 서랍을 얘기하냐면은 예전에는 같은 일반고도 차별했어요. 선생님이 한 명 여기 다니는 컨설팅에서 보냈는데 저 밖에도 이름이 있는데
걔가 내신이 2.05인데 서랍을 나왔어. 그 친구가 성균관대 전기전자 컴퓨터를 간 거예요. 근데 저기 수락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학교는 1.1등급 훨씬 성적이 좋은데 걔는 떨어졌어. 학교를 차별하거든, 대학들이. 고등학교를 차별한다. 근데 이제 이름을 가려버리잖아, 그쵸? 학교 차별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과를 잘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부를 빵빵하게 만들면 상명과 서라벌의 차이가 없어진다 라고 보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고교 선택 방안 볼까요? 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일반고와 자사특목고는 9대 1이에요. 90%가 일반고, 자사특목고가 10%거든. 그런데 아까 봤죠? 서연고는 거의 절반이 자사특목고야. 그러면 자사특목고 하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씩 따져볼까요? 일단 서울대 입학 출신 지역은 당연히 서울이 인구 전체 인구의 20%가 사니까 많이 가는데 인구 비율보다 좀 더 많이 가죠. 이거 보면 알 수 있어. 서울 지역 애들이 서울대를 많이 간다는 거. 고3 1000명당 서울대 입학생 숫자 보면은 서울이 가장 높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지역 애들보다 서울대 갈 가능성은 더 높다.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겁니다. 고등학교 성격을 알라고 던져주는 건데 잘 보면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즉 수시로 많이 보낸 학교예요. 좋은 학교도 많죠. 하나고 있고 대원외고 용인외대부고 자 이런 학교들 다 가고 싶을 텐데 자 여기 있는데 중요한 게 말이야. 괜찮은 학교가 하나 빠졌죠. 어느 학교가 빠졌지? 다 알고 있는 학교인데 상산고등학교가 없어. 상산고등학교 어디 있느냐? 수능 전형으로 서울대를 많이 보낸 학교 1위 상산고야. 상산고는 수능으로 많이 보낸 학교다. 자, 근데 말이야. 아까 이름에 있던 학교 수시로 많이 보낸 학교인데 여기에는 없는 학교가 있죠. 뭘까요? 바로 하나고등학교가 없어. 하나고등학교 없죠. 하나고등학교는 수능으로는 많이 못 보낸 학교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대신에 여기 용인외대부고 대원외고는 정시로도 많이 보내고 수시로도 많이 보내죠. 그러니까 정시 수시로 많이 보내는 학교 대원외고다. 고등학교 성격을 좀 알고 있으라는 거고. 중요한 건 말이에요. 아, 나는 공부 좀 하니까 자사특목고 갈래. 나쁘지 않은데 자사특목고와 일반고 어디가 유리한가? 이거는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학생들, 여러분들 개개인 성향도 아주 중요하다. 뭐냐면 우리 앞에 학생 문과 갈 거야? 이과 갈 거야? 이과 갈 거야? 문과? 몰라 아직? 아직 못 정했구나. 자, 그러면 일단 자사특목고가 일반고보다는 조금 유리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성적이 좋아야지 가지. 근데 말이야, 다 그렇지 않더라 이거지. 이거는 학생 성향을 봐야 돼. 뭐냐면 일반고는 좀 꼼꼼하고 좀 성실한 아이들이 일반고 하는 게 좋아. 근데 꼼꼼하고 성실한데 멘탈이 약하다. 경쟁을 즐길 줄 모르고 멘탈이 약한 친구들이 있어. 시험을 한 번 보면 말이야. 잘못 보면은 하늘이 막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막 통곡하는 아이들. 이런 애들은 자사특목고 가면은 안 되겠다. 반면에 시험 한 번 잘못 봐도 뭐 까짓 거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이런 친구들. 그리고 공부 좀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자사특목고 가는 게 더 낫겠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똑같은 중학교 나온 애들이 둘이 있었어. 3년 전에. 중3이었어, 여러분처럼. 선생님이 컨설팅을 다 했어. 여기 이 학원에서. 컨설팅을 다 했는데 중요한 게 한 명은 하나고등학교에 합격했어요.
한 명은 대원행을 넣었는데 떨어졌어.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학교를 하나 갔어.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3년이 지나가지고 요번에 컨설팅을 둘 다 했거든. 한 학원을 간 애는 내신이 5등급대가 돼가지고 좀 말하면 연고대 가기도 어려워졌어. 그런데 일반고를 간 친구는 대원행어 떨어지고 전교 1등을 해가지고 서울대도 거의 확실하고 연고대는 뭐 같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야. 그러니까 분명히 3년 전에는 한 애는 붙었고 한 애는 떨어져가지고 낙심하고 한 애는 좋아했는데 지금 와서는 역전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꼭 자사특목고를 간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다. 저기 밖에 우리 학생들 나가다 보면은 2018년 합격자 보면은 김슬기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해성여고의 김슬기. 선생님하고 여기서 3년 동안 같이 해가지고 서울대 자유전공을 간 건데 이 친구는 정말 똑똑해. 3년 내내 3학년 2학기까지 전 과목 1등급이야. 그리고 수능도 하나 틀렸어. 사회문화. 아주 똑똑해. 그리고 아주 입장이 생기고 착해요. 근데 이 친구한테 선생님이 물어봤어 한번. 야 슬기야, 너 만약 걔가 근데 참 대일배고를 떨어진 거야. 대일배고 떨어지고 해성여고 갔는데 대일배고 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걔가 그러는 거야. 아 거기 가면 경쟁이 치열하니까 좀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하면 연대 정도 갔으면 잘 갔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꼭 자사특목고가 유리한 게 아니다. 아이들 성향, 여러분 성향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요 앞에 있는 요 학생이 이 친구가 딱 보니까 되게 성실하게 생겼어. 성실하게 생겼는데 성실하고 공부도 좀 잘한다 이거야. 근데 뭐 약대를 가고 싶어 한다. 만약에. 그럼 이 친구 내 선생님 딸이야.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선생님 딸이다. 내가 성실하고 좀 똘똘하기도 한데 근데 애가 멘탈이 좀 약해. 선생님은 말이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선생님이 딸이 됐다고 생각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보니까 자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 이 친구를 뭐 하나거나 이런 데 자사고 안 보낼 거야. 어딜 보내냐. 해성여고 이 정도 보내가지고 내신을 잘 만들어서 이화여대학대 이런 데를 보내고 싶어. 그게 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생각하자 이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또 보실 거니까 직장인으로 바쁘셔가지고 학생을 챙기지 못하면 자사고 특목고 보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중요한 거는 내가 문과를 가려고 한다, 이과를 가려고 한다 정했으면 근데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이쪽에 있을걸? 중간에. 그죠? 아 내가 문과인지 이과인지 좀 헷갈리지 그치? 아까 우리 학생 그런 얘기했지 그치? 헷갈리지 아직? 헷갈리면 이과 하는 게 더 낫겠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이과를 간다. 중요한 과목은, 자, 국어, 수학은 똑같아. 여기서, 여러분, 수학을 못해서 문과 간다가 아니라, 과학을 못하면 문과를 가야 돼. 수학은 문과, 이과, 공이 다 중요한 과목이다. 보면은 뭘 해야 되냐면, 주로 수학, 과학 중심으로 공부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이과를 간다. 그럼 요 부분이에요. 수학적인 사고를 습관한다. 무슨 얘기냐면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또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한데 말이야. 무작정 많이 푸는 것보다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규칙적으로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유명한 수학자 가우스라고 알죠? 그 가우스라고 알 텐데 가우스가 어릴 때 수학 그 문제 풀었던 방법 혹시 그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뭐냐면 선생님이 그 문제를 내줬어. 1부터 100까지 다 더해봐라. 그 다른 애들이 막 더하고 있는데 가우스는 규칙을 발견한 거야. 1 더하기 100은 100일, 2 더하기 99는 100일, 3 더하기 98은 100일, 4 더하기 97은 100일. 100일이 50개 있네. 5050.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중요하다. 이과 애들은. 문과 잘 봐요. 무조건 많이 읽어야 돼. 문과는 선생님이 전공이 사회학인데 사회학과 나왔어요. 문과는 무조건 책을 많이 읽고 신문도 많이 읽고 무조건 많이 읽어라.
그리고 영어를 잘해야 된다. 방법이다. 방법이 그게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영재 과학고하고 자사특목고 입시 준비는 대비 연습이다. 무슨 얘기냐면 뭐 영재 과학고도 그렇고 자사특목고도 그렇고 입시 자체가 거의 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똑같아. 한번 연습해보는 차원에서 참가하는 것도 괜찮다 이거야. 멘탈만 강하다면 떨어져도 멘탈로 이겨낼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고교 유형별로 입시 일정은 영재고는 5월 달에서 7월 달 벌써 끝났죠. 과학고는 지금 8월에서 11월이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야. 여기에 과거 지원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다 뭐 지원이 끝났으니까 선택할 수 없고 이제 남은 게 뭐냐?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 과학중점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또 하나 있어. 팁, 요거라. 그 전에 얘들 얘기를 안 했네. 과학 중점반을 갈 것인가? 과학 중점반 가면 유리한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어. 유리한 건 뭐냐? 학생부가 조금 더 많아져. 풍요로워져, 내용이. 그런데 과학 중점반을 가면 어떤 단점이 있느냐? 과학을 4과목을 다 해야 돼. 물리, 화학, 생명, 지구학, 원투로 다니까 8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신 공부하기가 힘들어서 내신상의 불리함이 있다.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 다 요때 선발을 하죠. 자, 그러면 외고, 국제고는 무조건 영어 내신이다. 영어 내신. 근데 일단 외고, 국제고 쓴 애들은 다 영어가 A이기 때문에 영어만 가지고는 판별이 안 나고 국어도 다 A야. 사회까지 다 A를 받아야지 외고, 국제고 1단계 합격할 수 있다.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로 자사고예요. 자사고는 2가지 유형이 있죠.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고 여기 광역 단위 자사고가 있어. 전국 단위 자사고가 10개. 광역 단위 자사고가 어떤 거냐면은 광역 단위 자사고는 신일고, 선덕고, 경희고 이런 학교예요. 전국 단위 자사고는 하나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상산고, 외대부고 이런 학교들이야. 여기는 1단계 서류 평가하고 2단계 면접으로 하죠. 자, 이 학교들이지. 전국 단위 자사고. 그래서 보면요. 김천고하고 북일고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유는 남학생만 지원 가능합니다. 자, 다른 여기서 괜찮은 학교들이 잘 알겠지만 민사고 경쟁률 높죠. 상산고 경쟁률 높죠. 외대부고 경쟁률 높죠. 그리고 하나고 경쟁률 높아. 이 4학교가 그래도 가장 좋은 자사고라서 다른 자사고들은 그렇게 크게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멀리 가지 않는 게 좋겠다. 가더라도. 자, 그러면 고등학교 선택하는 방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전국 단위 자사고, 외대부고, 상산고에 가더라도 내신 3등급 안에 들지 못하면 서연고나 의대 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자, 자기관리를 철저하고 경쟁을 즐길 수 있는 애들이 자사특목고를 가야 된다. 친구 따라서 강남 가다가는 강남 가서 물에 빠져 죽기 쉽겠다 이거죠. 정말 중요해.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 대부분이 일반고로 갈 거니까 일반고 선택 기준 중요해요. 일반고 선택 기준 첫 번째, 내신 받기 좋은 곳. 내신 받기 좋은 곳은 어떤 학교일까? 인원수가 많은 학교예요. 서라벌 한 450명이야. 450명이면 1등급이 18명이에요. 근데 도봉구에 있는 창동고등학교는 200명밖에 안 돼. 거기 내신 받기가 좀 어려워. 그것들을 염두에 둬야 되겠다. 그리고 내신 문제가 쉽고 어렵고 이것도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자, 또 중요한 게 남녀공학이에요. 내가 문과를 가려고 하는데 남자애다. 남녀공학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여자애들 문과 잘하는 똘똘한 애들한테 섬세한 애들한테 밀려요. 그러니까 문과인데 남자애다. 그러면 남학교를 가라. 근데 반대로 말이야. 여자인데 여학생인데 이과를 가려고 한다. 상위권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한다. 약대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남녀공학보다는 여고로 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남녀 그 공학에 가면은 남녀들 중에서 과거 떨어지고 온 애들, 수학과학 잘하는 애들 꽤 있어요. 내신상에 좀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고로 가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교과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학교에 가야 되는데, 비교과는 어느 학교들이 잘해주느냐? 그냥 어느 학교를 특정하기보다는 공립고등학교보다는 사립고등학교가 더 잘해준다. 그거를 염두에 두면 좋겠고요. 네 번째 게 중요해요. 어느 고등학교를 갈 것인가 보다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자, 무슨 얘기냐면 2년 전인가 선생님이 컨설팅을 하는데 부산의 영재고등학교 간 애가 선생님한테 컨설팅하면서 의대를 가고 싶대. 근데 부산 영재고는 의대 지원을 못해요. 걔는 과학자를 꿈꾸다가 의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 자퇴를 했거든. 그러니까 목표를 먼저 정해야 돼. 여러분, 목표를 빨리 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거는 내가 말하면 전공이라든가 직업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무엇이지? 내가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지? 그리고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재밌고 즐겁고 잘하는 거, 소매기치 같은 걸 한다 이거야. 재밌어? 잘해? 이런 거는 사회에 보탬이 안 되고 깜빵하기 좋아. 슬기로운 깜빵 생활하기 좋으니까 안 된다 이거야.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책 보면서, 영화 보면서 어떤 직업들을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시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목표를 빨리 정해야지만 되겠다 이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과목별 학습 방법. 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 자기주도 학습이다. 자기주도 학습은 혼자 공부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잘 아시겠죠? 아까 커리큘럼 보셨겠지만, 조세필 수학하고는 2시간 수업에 2시간 클리닉이에요. 왜 그러냐? 혼자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풀어가야 되거든요. 수업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직접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공통된 습관이 있어. 집중력이야. 집중력이 뛰어난 애들이 당연히 성적이 좋아. 근데 집중력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요인이 뭐죠? 스마트폰이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여러분들이 꼭 공부할 때는 꺼놓고 하자. 스마트폰을 쓰지 말라고 하긴 어려워. 왜냐하면 생활 필수품이니까. 근데 스마트폰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공부할 게 너무 많다 이거야. 그리고 활동할 것도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해야 돼. 생활해야 된다. 여러분들 여기 고등부에 오게 되면 한 달짜리 플래너를 줘요. 월간 플래너. 그걸 가지고 일일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일일 계획. 이건 3학년 거니까 좀 어렵긴 한데 이렇게 말이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잠 자기 전에 플래너에다가 내일 할 일을 다 적어보자. 준비물하고 약속까지 다 적어. 계획적으로 생활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국어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국어는 무조건 많이 읽어야 돼. 지금 읽지 않으면 읽을 시간이 없다. 비문학 독해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책들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 이 책들은 좀 빠르니까 매일 꾸준하게 많이 읽어야 돼. 지금 읽어야 될 책들이 문과이과 공통적으로 3권을 꼭 권해줄게. 첫 번째가 수학 콘서트, 두 번째가 과학 콘서트, 세 번째가 글쓰기 특강이라고, 유시민 씨의 글쓰기 특강. 요거는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요 시기. 알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 2월 달에 학교 배정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 고등학교에서 쓰는 국어 교과서를 1학년 1학기 거를 먼저 읽어보고 들어가자. 이게 바로 선행학습이다. 자, 두 번째로 수학은 아까 우리 수학 선생님한테 이제
들었으니까 요거는 패스할 텐데, 일단 중요한 게 경영경제학과를 가려고 한다면 수학 성적의 비중이 높으니까 수학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요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주요 대학교의 수능 영어 등급별 반영 점수인데 보면 알겠지만 서울대는 1등급하고 2등급이 0.5점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가 2등급만 받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영어는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비중이 확 줄었어요. 수능에서는. 내신 위주로 공부해야 된다, 영어는. 자, 영어 못하는 친구, 절대평가가 됐으니까 전략 과목, 기회로 삼아야 돼. 그래서 2등급 받을 수 있는 실력을 2학년까지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상위권은 독해는 기본이고 작문 연습을 좀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영어가 금방 늘어. 중위권 친구들은 영어 교과서를 먼저 읽어봐야 되다.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학교 배정받으면 2월 한 달 동안 영어 교과서를 다 읽어보자. 그리고 문법을 정리해야 돼. 그리고 특히나 이과 가는 친구들, 이과 수학 좀 잘하는 친구들이 영어 못하는 애들 많아. 왜 그러면 귀찮은 거, 외우는 거 싫어해서 그렇거든. 영어는 말이야, 언어는, 그리고 영어를 떠나서 언어는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고통 없이 얻을 수 없어. 그래서 매일같이 빡빡이로 써가면서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아까 여러분들 그 김슬기라고 전 과목 1등급 받은 애 있죠. 그 친구가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해서 내신을 잘 받았니? 물어보니까 매일매일 그날 배운 걸 당일 복습을 했대요. 자, 봐봐. 복습의 중요성. 이렇게 기억력은 계속 감퇴한다 이거야. 기억력은 말이에요. 이렇게 감퇴해. 그런데 중요한 게 복습을 하면 다시 잊어버렸던 것들이 떠오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그날 배운 것들을 그날 복습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중학교 수학. 자, 중학교 수학은 학원에서 안 해줘,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수학에서 좀 약한 부분은 스스로가 정리하자. 선행은 학교에서 할 거고, 학원에서 할 거고. 자, 그리고 국어는 고1 국어 교재 독해하고, 아까 영어 얘기했죠.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 과학은 말이에요. 이과 할 거다. 그럼 과학 공부를 좀 이 10월, 11월, 12월, 1월, 2월에 좀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과 할 거라고 한다면은 코딩 공부도 좀 해두면은 훨씬 더 유리하겠다. 알겠죠? 자, 바람직한 고객은 한번 정리를 한다면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활해야 돼. 그래서 리더가 돼야지 모든 활동하면서 친구들하고 적극적으로 야 이런 거 해보자 으쌰으쌰 하면서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이 소통 능력 길러서 리더가 돼가지고 조장 맡아가지고 발표하고 이럴 때 학생부의 내용이 좋아진단 말이야. 두 번째는 빨리 꿈, 진로를 발견해서 정해야 돼. 그래야지 거기에 맞춰서 문과, 이과도 정하고 그리고 공부할 내용 그리고 동아리도 정하고 할 수 있으니까 빨리 목표를 정하자. 그리고 학교 수업에 대해서 그날 당일 복습을 생활화하자. 왜냐하면 내신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곳에서 나오니까. 자, 그리고 일일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실천하자. 마지막 이거 중요해. 1학년 첫 시험이 아주 중요해. 3월달 첫 시험. 3월 10일 정도에 보는데.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이 겨울방학, 지금이 겨울방학 시작이야. 겨울방학을 잘 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생텍쥐베리라고 어린 왕자 쓴 양반인데 계획을 세우지 않은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 근데 선생님은 여기다 한마디 더 붙이고 싶은 게 있어. 뭐냐면은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계획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 여러분들 꼭 계획 세우고 실천하는 습관들을 들이도록 하자. 이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고등부에 올라와서 3년 동안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해서 3년 후 2024년 10월 달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서울대, 연대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고 합격을 기다리는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시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3년간 준비를 잘 해보자 이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선생님이 마스크를 써가지고 다시 봐도 이제 기억하기가 서로 어렵잖아. 그렇죠? 어려운데 선생님 이름은 기억하겠지? 정년퇴직 김정년 선생님이야. 그래서 컨설팅 원하면 혹시 말이야 진짜 고등학교 선택이 헷갈리면 지금 그 선생님한테 와서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저기 그 생각이 나면 저희 중등부에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상담받고 싶어요 하면은 선생님하고 상담할 수 있다. 우리 어머님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 상담을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의 인연이 정말 아름답게 마감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자, 유튜브 입시의 TV 구독, 좋아요를 눌러준다면 우리의 만남은 정말 즐겁고 행복한 만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1시간 반 동안 집중하고 경청해 줘서 고맙고 우리 여러분 지금 딱 16살이잖아. 그렇죠? 16살. 10월이 막 시작되는 10월 2일인데 여러분들 그 코로나 조심하고 다시 건강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